저희가 새벽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약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 밝음. 인천공항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사실은 북한에서는 너무 어두운 데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 밝음을 보는데 뭔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부자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제가 한 달 만에 또다시 얼굴을 여러분들한테 또 보이게 됐는데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남한 정착 13년 차 탈북민 박주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던 탈북 과정 이후 처음 인천공항에 오셨을 때의 기억은 무엇인가요? 탈북민들 중에는 그 좀 여러 가지 부류들이 있어요. 남한을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분들이 있고, 친척들을 통해서 또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알고,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아예 아무런 정보도 모르고 한국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참 막 기쁨도 있었지만 조금 두려움도 있고 놀라움도 있고 신기함도 있고,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인천공항에, 그러니까 뭐 비행기라는 걸 처음 타 보잖아요, 태어나서. 북한 사람들 중에서 비행기 탄 사람은 진짜 뭐 외교 일꾼이나 당 간부들도 외교 부분에서 일을 하고 외교관 참사나 해외 왔다 갔다 하지, 진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국민은 해외 나갈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비행선이 있어요. 뭐 평양선, 삼지연선이 있는데, 비행기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당대회가 갑자기 딱 모집이 되거나 보일군대가 모집이 됐을 때 기차가 연착이 되면 비행기를 띄울 때가 있는데, 그것도 역시 간부들이고 당의 국가적인 정치적인 행사를 위해서만 국내에서도 비행기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 비행기를 타는 게 꿈도 못 꾸고, 그리고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골에 사는 아이들은 기차 바퀴가 꼬무 바퀴인 줄 안다고. 근데 그게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기차를 못 본 아이들도 있거든요, 시골 같은 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기차를 안 타도 자동차로 다 움직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북한이 낙후하다 보니까 비행기는 꿈도 못 꿨는데, 저는 일단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비행기가 몸통이 좁고 이렇게 기다랗기만 해서 '저 안이 얼마나 좁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들어갔는데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넓고, 그리고 이제 담요를 또 다 주더라고요, 담요를. 와, 그래 가지고 '야, 이게 비행기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고 또 뭐 식사도 나오고.' 뭐 식사는 솔직히 그때 정말 오면서도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탈북민들하고 남한 국민들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줄에도 남한 분들이 앉았는데, 비행기 그 여자 승무원들, 제가 이렇게 스튜어디스라고 하는데 영어 발음이 좀 힘들어서, 여자 승무원들이 이제 가면서 이제 "음료 뭘 드실 거예요? 뭘 드실 거예요?" 하는데, 처음에는 있잖아요, 선뜻 달란 말을 못 했어요. 왜? 돈을 내라 할까 봐. 왜냐면 그게 그 안에 서비스에 다 들어간다는 걸 거기도 먹어 본 놈이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 탔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 가지고 오렌지 주스를 먹고 싶은데, 저걸 먹었다가 내릴 때 돈 내라면 '난 어떡하지? 돈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못 먹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제일 또 웃겼던 게, 비행기 안에서 타니까 설문조사 용지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냐? 당신의 현재 직위는 뭐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가, 개인 소득자, 뭐 어느 회사, 거기다 체크하면 되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왔으니까 "당신의 직업이 이거 뭐라고 하지?" 그래 가지고 제 앞에 앉았던 분이 그 북한에 있을 때 제지 공장에 다니셨어요. 그니까 제지 공장 노동자라고 거기다 써 놨는데, 그 승무원분이 그 종이를 다 이렇게 나눠 주고 마지막에 다 걷어가잖아. 딱 보더니 "제지 공장 노동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정말, 그 특히 남자분들은 북한에서 거의 직행을 하다 보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서부터 저는 조금 멘붕이라고 해야 될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문화, 그리고 또 이제 밥을 먹었는데 이제 음식이 너무 작게 나와요. 딱 무슨 이렇게 유치원 아이들이 놀잇감, 이렇게 음식 빼빼노름이라고 하죠. 소꿉놀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음식이 나와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밥을 쪼끔 주지?'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이제 남한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는 걸 보고, 사실 북한에서 커피란 말은 들어봤지만 그렇게 쓰고온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있을 때 제가 기억한 노래인데, 장윤정 노래에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즐겁고 이런 노래가 있어서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 '야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기분이 상쾌한가? 그럼 이제 내가 남조선에 가면 커피만 데다 마셔야겠다.' 이랬는데 비행기에서 커피를 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앞에 분이 커피를 주는데 '아 내 암만 돈이 없어도 커피는 마셔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커피 한 잔 주세요." 해 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서 딱 마셨는데 야 그냥 색깔처럼 너무 쓰거웠어요. 근데 정말 괴로웠어요, 그 쓴물을 넘기기가. 근데 사실 그때도 설탕을 달라 하면 주는데 그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비행기에서는 밥이 작아서 쪼끔 배고팠고 그리고 그 커피가 너무 쓰거워 가지고 좀 많이 좀 당황했던 그다음에 딱 비행기에서 내리는데 저는 사실 비행기가 비행장 중가운데서 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단한 사다리가 내려오면 우리가 막 내려가면 막 그 남한 사람들이 꽃다발을 들고 그 연도에 와서 막 환영 저는 왜냐하면 북한에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의거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그 사람들을 환영할 때 막 그 비행기에서 내리면 꽃다발을 평양 시민들이 안겨주고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남한으로 탈북했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무슨 이렇게 계속 복도 같은 데를 계속 가는데 그냥 어떤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탈북민들은 이제 일단은 입국 수속이 다 그 여건을 다 확인을 하면 그 어느 한쪽에 한쪽 그 안에 홀에다 이렇게 기다리게 해요. 왜냐면 국정원에서 버스를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 저희가 새벽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약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게 그 밝음. 인천공항이 그렇게 밝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너무 어두운 데서만 살아오다 보니까 그 밝음을 보는데 뭔가 내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리고 내가 부자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요. 해산역전, 청진역전 보면 그렇게 밝지를 않아요. 수령님 얼굴 있는 데만 불을 켜 놓고 대합실도 어떤 때는 정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배낭 같은 것도 이렇게 안고 자야 돼요. 불이 있으면 밝으면 도둑놈이 물어 이렇게 훔쳐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전기 사정이 열악하거든요. 근데 인천공항에 새벽에 왔는데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우리는 그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잖아요. 그래 이렇게 봤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편안한 옷차림? 남자고 여자고 다 운동화 신었어. 그리고 피부들이 하얗고 제가 봤는데 그리고 거의 다 안경을 끼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북한에는요. 인테리만 안경을 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우리가 누가 끼면 지금은 안경 낀 사람들이 제가 탈북하기 전보단 좀 많아졌지만 그렇게 많진 않아요. 누가 안경을 딱 끼면 "야 니 박사 같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나 선생님이 낄 수 있는 게 안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와 이건 젊은 아이들부터 여자들 다 안경 끼고 그리고 옷차림도 아 너무 빨갛고 노랗고가 없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중국을 경유해 오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도시를 지나가면서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 옷들도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입어요. 근데 한국에 왔는데 그냥 흰 거, 까만 거, 그레이, 아이보리, 흑색들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저는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뭔가 평온? 뭔가 튀지 않은 색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걸어가는데 다급함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막 전화를 하면서도 이 트렁크를 달달 밀고 가면서도 머리를 끄덕이면서 누구 하나도 뛰지도 않고 그렇다 해서 빨리 뛰라고 누가 뒤에서 재촉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데 가서 어떤 장소를 가게 되면 단체로 움직이면 "자 빨리 줄을 맞춰시오. 빨리빨리 가시오." 항상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이렇게 지도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자유야. 막 길을 막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가던 여성분이 갑자기 뭐 캐리어를 끌고 화장실로 쑥 들어가고 그러더니 또 손 씻고 나오더니 또 의자에 앉아서 누구하고 전화하고 저는 그걸 딱 봤을 때 누구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던 사람이 저렇게 자유롭게 그냥 여권을 찍고 내가 거기서 놀아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보는데 평화가 보였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 이제는 내가 남조선에 왔구나.' 이제는 누구도 나를 보고 "박주희 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정치 행사에 나오시오. 인민반동원 나오시오. 그리고 빨리빨리 가시오." 이런 걸 나를 누구 하나도 나를 단속하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여행객들의 평범한 그런 모습이나 얼굴 모습이나 걸음걸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서 자유, 평화를 봤어요. 그리고 안정. 그리고 누구도 나를 감시하지 않겠다는 편안.
이런 것들이 조금 저는 인천공항에서 복합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에 좀 더 좀 감동적이었던 게 조금 한 30분 기다리니까 인솔하시는 선생님이 "자 다 모이시오." 이게 아니에요. "자, 자 우리 조용히 이제 버스가 왔으니까 자 가야 됩니다. 자 사람들 주변에 있는지 다 한번 챙겨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챙겨 보세요."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그냥 내가 누구한테 감시받으면 내만 이 대열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지 챙겨 보래요. 그래서 주변을 보고 버스가 왔는데 국정원 선생님이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대한민국이라는 말에 다가 울컥하고 그분이 아직도 저는 그분이 진짜 몸이 좋은데 양복을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민국 배지가 있었어요. 저희는요 김일성, 김정일 배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얼굴로만 된. 그런데 그분이 대한민국 배지를 여기다 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그렇게 느꼈어요. '아 이 남조선이라는 나라는 일개인보다는 나라에 대한 그게 더 부각이 되는 것이구나.' 물론 북한에도 공화국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공화국기를 누가 달아요? 다 그냥 김일성, 김정일 초성화만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태국기가 달린 그 배지를 딱 그 사람이 여기다 딱 가슴에 달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되게 '아 진짜 제대로 된 나라에 왔구나.' 전 좀 그런 게 개인 숭배가 아니잖아요. 예 물론 뭐 대통령을 숭배를 뭐 하든 안 하든 건 개인의 자유지만 북한처럼 이렇게 강제적이지 않아서 참 좋고 그 사람의 옷차림 태극기 배지 앞에서도 되게 마음이 뭉클해졌던 좀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조사받으실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일단은 새벽에 인천공항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인천공항에서 내리면 그 다리가 엄청 긴 다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바다 꼭대기 다리가 있는데 무슨 길이나 이렇게 절선 같은 것들도 이렇게 있고 야 근데 그걸 보는데 그 바닥을 저희가 이제 버스인데 이렇게 가림막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가만히 그걸 열고 봐도 누가 욕하지 않는데 우리는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경고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열어 봐도 될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니 버스 가림막이라는 건 햇빛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데 북한의 그 독재 제도에서 살던 우리들은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만들어 놓은 보지 말라는 어떤 그런 신호 같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헤치고 보는데 도로에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니 북한에는 새벽 이 시간이면 인민반동원 나와서 사람들이 거리에 자갈자갈한데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도로가 너무 깨끗하고 저는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다른 탈북민들은 산을 봤는데 나무가 많아서 너무 좋았더라. 근데 저는 딱 봤을 때 아파트를 봤어요. 아파트를 봤는데 굴뚝이 없더라고요. 요렇게 쪼끔 낮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굴뚝이 없는데 물론 지금 평양시 아파트들은 굴뚝이 없어요. 근데 지방 아파트들은 거의 다 굴뚝이 있거든요. 그래서 굴뚝이 없고 그리고 바닥을 봤는데 진짜 나무 잎사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 깨끗하고 누구 와서 마당을 쓰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 깨끗한 거예요. '아 정말 이 나라는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갈았던 곳이 국정원이 아니고 그 접십자병원에 가요. 저희 탈북민들은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병원을 거쳐서 이 신체 검사, 몸 건강 상태 왜냐면 우리가 북한에서 병을 갖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할 목적으로 그래서 접십자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서도 멘붕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호칭. 병원에 갔는데 제가 만약에 박주희잖아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박주희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호칭에서 북한에서는 이제 "박주희 환자 이쪽에 이렇게 환자라는 말을 붙이고 그리고 또 뭐 이름도 안 불러 그냥 뭐 "박주희."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그게 좀 되게 좋더라고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저는 이제 저보다 이상이면 모르는 사람도 저는 선생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서는요 선생님은 꼭 교육자, 교사들을 선생님이라 하지 당일꾼도 선생님이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제정된 이름인데 우리 모두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니까 너무 좀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좀 의료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놀랐던 게 피 검사를 할 때 피를 너무 많이 뽑는 거예요. 피를 북한에서처럼 몇 방울을 뽑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주사기에다가 4개 5 개를 뽑는데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남한에서 의료 상황을 알고 그런 일이 부딪혔다면 그냥 가만히 있겠는데 피를 뽑는데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내가
이렇게 묘사하면 '강도한테 속아서 지금 내 피를 지금 강도를 당하나?' 왜냐면 아예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피를 뽑을 때 계속 선생님을 의심의 눈초리로 봤는데 선생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뽑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나와서 국정원에 나와서 알게 됐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돼서. 근데 그때 당시는 우리가 남한사에 대해서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 피를 많이 뽑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끼리도 많이 그랬어요. "야 우리 피를 모아서 팔아먹나?"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약간 남북의 그런 의료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달라서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다 이제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도 찍고 그래 가지고 갔는데 일단 병원이 너무 깨끗하고, 그리고 복도에 있는 의자를 봤는데 북한도 물론 이제 병원 의자는 나무 의자고 딱딱해요. 근데 거기 그 의자인데 소파인 거예요. 폭신폭신한 소파 돼 가지고 '야 좋다.' 그래 그때 들었던 느낌이 솔직히 말해서 그때 감정을 고대로 얘기하려면 '와 부산하러 왔네.'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 그다음에 그 의료시설, 그리고 버스 안, 그리고 이제 그 다리, 아파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른 건 다 모르겠고 '잘 사는 나라에 왔네. 부자 냄새가 나네.' 약간 그런, 그때 13년 전에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